로컬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졸업률이 70% 가까이로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LA 통합교육부 소속 고등학생들 상당수가 대학교에 진학은 하고 있지만 끝마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명 가운데 단 1명만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졸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와 클레어몬트 대학원이 2008학년도 LA 통합교육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년 안에 대학을 졸업한 비율은 10명 가운데 4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68%로 10명 가운데 7명꼴이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하지만 이듬해에도 계속 대학을 재학하는 비율은 57%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6년 내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은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8학년도 이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3학년도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68%였고 2년째 대학을 다니는 비율은 57%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LA 통합교육부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학생들이 대학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등학교 카운슬러 75% 이상은 학생들이 대학을 끝마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도와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운슬러 중 42%만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미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LA 주택난이 심각한 가운데 저소득층 아파트는 대부분 가난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결국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완전히 분리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 기자입니다. 사우스 LA 지역 110번 프리웨이를 따라 저소득층 아파트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전지판을 단 화려한 외관의 저소득층 아파트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KPCC 라디오가 캘리포니아주 재무국과 연방 센서스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주거시설은 가난한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LA 카운티 내 저소득층 아파트의 3분의 2 정도는 평균 연소득이 4만 달러 이하인 가정들이 거주하는 동네에 위치했습니다. LA시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이 같은 보고서는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영리 개발업체인 헐리우드 커뮤니티 하우징 코퍼레이션은 부유한 지역으로의 이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성장 환경이 미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부자 동네에 짓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금이 아닌 텍스 크레딧으로 최대한 빨리 건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님비 현상, 기피시설 반대 목소리도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템플시와 샌가브리엘시의 낡은 모텔들을 노숙자 주거시설로 전환하려던 법안이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말리부를 포함해 LA 카운티 내 총 88개 도시 중 43개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저소득층 주거시설 공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덮친 폭염으로 수만여 가구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면서 당국이 플렉스 얼러트를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 운영국은 오늘에 이어서 내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전력 소비량 급증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플렉스 얼러트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절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소비가 4만 7천 메가와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오후 시간대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실내 온도를 78도로 맞출 것과 전력 소모량이 많은 가전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 등이 권고됐습니다. LA시에서 콜럼버스 데이의 명칭을 인디지너스 피플스 데이, 원주민의 날로 변경하는 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매년 10월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는 안에 대해 최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대, 반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은 토착 원주민들의 기여와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원주민의 날로 지정해 시 공휴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콜럼버스 데이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처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원주민들을 노예화하고 학살했던 콜럼버스의 잔혹성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 데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콜럼버스 데이에 자신들의 문화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콜럼버스 데이는 연방 공휴일로는 계속 남게 됩니다. 영화 라라랜드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됐던 LA 다운타운 대표 명물 열차 엔젤스 플라잇이 오랜 운영 중단 끝에 오늘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 벙커힐에서 힐스트리트까지 언덕길을 철도 레일 2대의 케이블카가 왕복하는 엔젤스 플라잇은 지난 1901년 개통돼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LA의 명물로 길이는 298피트밖에 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철도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 80대 노인이 사망하고 2013년엔 탈선 사고가 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운행이 중지되고 재개되길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500만 달러를 들여 재정비한 뒤 4년 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엔젤스 플라잇은 1년 365일 내내 아침 6시 45분부터 밤 10시까지 운행되며 승차료는 $1로 메트로 카드를 소지하면 반값 할인을 해줍니다. 영국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파파라치 추격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지 오늘로 20년이 됐습니다. 켄싱턴 궁 정문 주변에는 추모객들이 놓은 엽서, 메시지, 촛불, 다이애나의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사고를 당한 새벽 시간에 맞춰 이곳을 찾은 그녀의 팬들도 많았습니다. 다이애나가 생전 자주 찾았던 런던의 밀드메이 미션 병원 등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윌리엄 왕세 손 부부와 해리 왕자는 어제 오후 켄싱턴 궁 안에 20주기를 기념해 새로 단장한 화이트 가든을 찾아 조용한 추모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이애나가 숨진 프랑스 센강 북쪽의 알마 터널 근처에서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방송들은 다이애나 20주기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특별 다큐멘터리를 앞다퉈 방영하며 추모 열기를 북돋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